그리고 저녁 늦게서야 이름이 언급됐어요. 저는 제가 아는 매튜 셰퍼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학생일 리가 없다고. 아니 제가 면담한 학생일 리 없다고요. 저는 그때 커피숍에 있었어요. 피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끌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람에서 한 청년이 폭행당했는데 이름이 매튜 셰퍼드래. 혹시 우리가 아는 매튜 셰퍼드가 아니겠지? 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아는 매튜 셰퍼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서 누나 트리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 다 알려줘! 이런 식이었죠. 내가 전화로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그때 뉴스에서 모든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었고 그건 마치 대폭발 같았어요. 뉴스 기자들이 반복해서 젊은 와이오밍의 대학생, 그의 나이, 그의 인상착의 등을 전하는데 맙소사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가슴에 통증이 왔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말을 해야만 했죠. 그래 맞아. 네 친구야. 매튜. 평원의 일품의 도시를 불렸던 와이오밍의 레람이가 이젠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러셀은 친구 사이였으며 그들은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둘은 결성 과정이었고 개인 시절부터 경찰서를 경력하고 전해집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체에게 일어난 일이 뇌혈전도 사건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겁니다. 오늘 다룰 주요 뉴스는 와이오밍 레라미의 알바니 카운티 법정에서입니다. 피고 아론 제임스 맥키니와 러셀 아서 핸더슨이 동성이자 와이오밍 대학교의 학생인 매튜 셰퍼드 씨를 난폭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 아론 제임스 맥키니와 러셀 아서 핸더슨은 피해자 매튜 셰퍼드 씨를 화이어사이드 바에서 처음 만났고 셰퍼드 씨가 자신이 게임을 밝히자 상기인들은 함께 차를 타고 외진구소로 가도록 셰퍼드 씨를 속였다. 위 장소에 도달하자 상기인들은 그들의 피해자를 돌출한 울타리에 묶고 강탈하고 고문하고 폭행했다. 상기인들은 모두 레라미 경찰 당국에 의해 접촉됐고 경찰은 그들의 픽업 트럭 운전대석에서 피해자 매튜 셰퍼드 씨의 신용카드와 검은 에나멜 가죽 신발을 발견했다. 상기 피고인들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피해자를 떠났다. 기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떼거리였죠. 그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줬어요. 사방은 온통 기자들이고 학교 캠퍼스나 도시 전체가 뉴스 촬영들로 꽉 차 있었죠. 우린 처음부터 그런 관심이나 노출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먼 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짐승들이에요. 실제로 한 기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판사를 보자 질문을 해댔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에이 깜짝이야! 에이! 죄송하지만 이건 내 프라이버시가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판사가 프라이버시를 요구한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구텐베르크 1세기에서 시작된 저널리즘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죄송한 거는 눈앞에던 조선공화당 와이오밍 주지사 게링거입니다. 그리고요. 난 매튜 셰퍼드에게 일어난 가증스러운 범죄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심심한 애들을 표합니다. 게링거 씨, 당신은 예전에 증오범죄 입법화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당신 어디서? 난 와이오밍 사람들한테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갖는데 신중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매튜 셰퍼드에 대한 잔인한 폭행과 고민, 증오에 기인하는 것인지 잘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상물에 땅 있어. 에이린과 질 앵겐 목동 부부죠. 아이 그
예명들 딸. 아유 이래라면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 가끔 상한 사과가 있잖아. 아니 난 말이야 게이 커뮤니티가 절호의 기회라 여기면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뉴스 보도가 다 나올 때부터 정해져 있던 거야 그냥. 흰 형사입니다. 아니 무슨 와이오밍이 막 살인 막 이런 떠들면서 와이오밍이 피를 뒤집어 쓴 것 마냥 떠들어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선정적 부도 이 양반아. 주민들 반응? 주민들 반응 이랬지. 아 젠장 뭐야? 걔들이 기소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씨. 피의자 아론 맥킨의 아버지 빌입니다. 만약 이 두 아이들이 데리고 나가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게이가 아니었다면 이건 그 전국적인 뉴스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은 재판도 받기도 전에 벌써 유죄요. 그럼 매튜 셰퍼드 씨가 게이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신문 방송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책임을 강요하죠. 집에서 TV를 보거나 CNN을 듣거나 앵커인 댄 레더를 보면서 저런 우리 얘기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들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우리 얘기죠? 와이오밍 대학 총장 필립. 이 덴버 신문사에 실린 나의 성명서를 읽은 젊은이가 내게 직접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외면한 독일인들이 유태인, 집시, 동성애자들의 죽음을 유지하듯이 매튜 셰퍼드 사건에 대해서 당신과 와이오밍의 비동성애자들은 유죄입니다. 외면한 독일인들이 유태인, 집시, 동성애자들의 죽음을 유지하듯이 그들의 게이나 매튜 셰퍼드 레즈비언과 사건에 같은 대해서 형제 당신과 자녀들을 와이오밍의 증오하도록 가르치고 비동성애자들은 있는 겁니다. 유죄입니다. 당신이 매튜 당신은 셰퍼드 당신의 유태인 비동성애자 사건이 일어난 학생들에게 미친 그들의 게이나 사람들의 레즈비언과 같은 형제 자녀들을 증오하도록 당신의 가르치고 손에 있는 유죄의 겁니다. 피가 묻어있는 당신은 거예요. 당신의 비동성애자. 그 사건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어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지역 사회가 받은 충격을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울타리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경찰관 도미니크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방에 피가 너무 많이 튀어서 우리는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만 했죠. 근데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싸구려 장갑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 장갑을 사줬다 했죠. 근데 그 장갑이 어땠냐면은 이 장갑을 끼고 또 끼고 찢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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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계속 찢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장갑을 벗어 던지면서 주저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매튜의 기도를 열어주고 피를 닦아주며 CPR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쓴 게 나예요. 잘했죠? 근데 이 며칠 뒤 나한테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르릉 차가. 여보세요? 아니 매튜 셰퍼드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며칠 전에 이 낙타 지붕을 짓느라고 손에 몇 군데 외상을 입긴 했어요. 나 어떡해?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은 당신은 노출됐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나 어떡해? 그래서 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다시 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원까지 달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병원에 도착해서 난 ATG 약을 즉시 시작했어요. ATG 먹어봤어요? ATG 먹어보신 분? 최악이에요. 내 몸무게는 4에서 5kg는 빠지고 이거 내 머리 보여요?
이게 짜파게티야 내 머리야! 난 대머리라고! 나와! 적주 동안에 철야 기도회들이 웨라미, 덴버, 포트 코린트 및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렸습니다. 이어서 디트로이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아틀란타, 레드빌, 미네폴리스, 포틀랜드, 메인 등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뉴욕에서는 정치적 집회가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쇼킹 슬프되었습니다. 또한 포더밸리 하우스 브렐에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크 전 세계로부터 100만 명 가까운 접속자들이 모였고 모두 매튜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9시 매튜 셰퍼드의 의학적 근황입니다. 금일 오전 9시 현재 매튜 셰퍼드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테이시 병원장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취재원들에게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미국이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성원과 친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합니다. 네, 오늘 나는 돌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러셀이랑 아론의 공판 때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그녀가 한 얘기입니다. 빨리 타! 내가 단언컨대 만약에 걔네가 사형에 처하게 되잖아? 그건 매튜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라고. 매튜는 그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살기를 희망하지. 어우, 그 온 세상이 매튜가 살아나기 희망했을 때처럼 말이야. 모든 건 희망에 달려 있는 거야. 희망.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니 목사님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 변할 거고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겠지만 전 현재 동성애가 옳다! 라고 말할 정도의 어느 철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그런 거 나쁘다고 배워왔고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이 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동성애를 증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박해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의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훨씬 더 많아. 머도 레라미 주민입니다.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친구들은 보통 수작부를 상대를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지. 선을 넘어왔다는 건 그걸 자초하게 되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들을 유혹했다고도 하지만 난 절대 믿지 않아. 얘가 보통 사람을 건드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이 또 용서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말은 그 짓을 한 그 친구들이나 매튜 셰퍼드나 다 잘못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아마 못해도 절반쯤은 되겠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게이로서 안전을 보다 신경을 썼어요. 제키, 게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아는 장소에서 언제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길을 걸을 때 난 내 파트너에게 애정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웠었거든요. 이걸 내람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건. 이런 이념이 있어요. 그 간섭하지도 말고 그 간섭받지도 말자. 조나스, 동성애자입니다. 그 간섭하지도 말고 간섭받지도 말자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 서구 문학에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건 다 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냐? 내가 만약에 너한테 게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너는 나를 심하게 때리지 않을 거야. 이게 뭐가 대단하죠? 이게 무슨 철학입니까? 우린 촛불 집회에 갔어요. 두바이다.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기분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분노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레라미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시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도시가 맞잖아요. 그런 도시가 아니라면 왜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일어난 도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에서의 추상화처럼 말도 안 되는 수는 올리고 그건 모두를 착각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린 이걸 정말 슬퍼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도시, 국가, 지방에 산다는 걸 정말 애도해야 한다고요. 난 거기에서 발을 빼고 세상 사람들에게 레라미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범죄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끌어안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그날 밤 11시 30분쯤 겨우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수술 실장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죠. 그런데 10분 정도 있다가 매튜의 어머니 주디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가 방금 죽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그들이 있는 중환자실로 갔죠. 거기에 도착했더니 주디가 다가와서 나를 감싸 안았어요. 나도 그녀를 감쌌죠. 그리고 그냥 서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매튜의 아버지인 데니스에게 가서 데니스, 미안하지만 이건 전 세계의 관심사예요. 이젠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야만 하겠어요 라고 했죠. 그 무렵 이건 전 세계의 관심사였으니까요. 전 세계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나는 주디의 어머니가 할 이야기를 도와주고 새벽 4시쯤 밖으로 나갔어요.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4시 30분 매튜 셰퍼드의 의학적 근황.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0시 매튜 셰퍼드의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미리 와 있던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 53분 매튜 셰퍼드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의 병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들의 성명입니다. 가족들은 미국 전 세계가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는 깊은 관심에 심심한 감사를 표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아들에게 인공호흡 장치를 계속 쓸 것인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는 좋은 아들처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돌보았으며 가족들에게 죄의식이나 시련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미성숙하게 이승에 태어나
미성숙하게 저승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매튜 어머니의 말입니다. 고향으로 가렴. 가서 너의 자식들을 꽉 안아주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도록 하렴. 아니 어디 가는데? 그 장례식 날에는 심한 진눈깨비가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우산을 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곳은 가까운 친지나 초대 손님을 위한 곳이었고 또 한 곳은 일반 조문객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쪽 교회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 옆 공원에 있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전례는 부활절의 전례입니다. 이 전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에 함께 동참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와! 이건 난생 처음 보는 아주 강한 폭풍이었어요. 사이먼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격했듯이 나무들을 쓸어주고 며칠 동안 전기는 끊겼죠. 그건 우주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부는 건 높은 곳의 힘이고 그게 이 폭풍을 몰아치는 거죠. 우리 형제 매튜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시다. 주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먹이신 주님, 부디 그 어린 양에게 천국의 식탁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장례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캐리 기자입니다. 펠프스 목사를 본 겁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성경을 믿습니까? 악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매 구절마다 두 번씩 신의 사랑과 증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지합니다. 개인은 악마입니다. 일찍은 고등학생들은 시위 중인 펠프스 사람들한테 야유를 먹고 있었고 길 건너에는 장례식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특이한 분장의 가죽 옷을 입은 한 친구가 시위 중인 길 건너로 건너왔죠. 개인은 악마입니다. 난 이걸 보고 정말 보기 흉한 충돌이 일어나겠구나 했죠. 하지만 건너온 그 친구는 대신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끌었어요. 만약 이 살인사건이 우리 주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이었다면 우린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에서 매일 수백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살인사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호모들이 매튜 셰퍼드를 개인들의 생활 방식의 선전 모델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응답한 겁니다. 그뿐입니다. 개인은 악마입니다. 6개월 후 우리 극단원들은 두 범죄인 중 먼저 와 있었던 러셀의 재판을 보러 다시 레라미로 갔습니다. 그것은 중대 살인 재판이었고 우리가 알바니 카운티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펠프스 목사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속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터도 있었습니다. 신의 완벽한 속성을. 우리는 그런 신의 속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도하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증오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프레드 페프스 목사가
내 친구 매튜의 장례식에서 시위를 했고 또 러셀의 재판 때문에 우리 레라미로 올 거란 걸 알고 전 그와 직접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온 미국이 증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전 그 증오심을 다루는 좀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우린 여기 신의 말씀을 갖고 서 있습니다. 동성애는 호모는 괜찮은 겁니까? 당신이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무엇입니까? 만약 신이 호모를 증오하지 않았다면 왜 그들의 지옥에 처먹했습니까? 제 생각은 천사처럼 분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날개 옷을 입고 10명에서 2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는 거죠. 그럼 우리의 졸라 큰 날개들이 그를 완벽하게 차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씨부리지 않고 가만히 등을 맞댄 채 서 있는 거죠. 이 행동은 사랑과 평화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들이고 난 이 행동을 천사 행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21살의 어린이 게이가 그와 맞설 준비가 됐어요. 원로 목사들이 성품식 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명했습니다. 내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입니다. 소리쳐라, 심판하라, 목소리를 나팔처럼 외쳐라. 그리고 사람들의 바위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가 외쳐댈 모든 공격들이 우리 천사들에게 떨어질 거란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으면 그는 미쳐버릴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난 우리 천사들의 귀마개를 미리 샀어요. Was blind, but now I see.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자 가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저 이 배심원에 끼기 싫어요. 어떻게 하죠? 라거나 배심원에 걸렸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죠. 될 수 있는 한 멀리하고 싶었던 거죠. 배심원이 되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러셀 핸더슨은 배심원 예비 선정 때 꼭 옆에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많은 질문 사항들 중 하나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였어요. 그리고 많은 대답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당연합니다. 네, 재판장님. 네, 찬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성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배심원도, 그리고 저 배심원도, 그리고 또 다른 배심원도. 레라미를 떠나기 전 우린 키리코와 연극과 행정실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의 그는 학교에서 미국의 천사들이란 연극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관심은 결국 우리 일들이 많아졌지만 학생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에 대한 정말 깊은 적대감을 가진 우리 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될까요? 이 연극이 그 시작입니다. 주연으로 누가 오디션을 봤을까요? 네, 부모님. 제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러셨어요. 제니, 이번에 너가 금년에 하는 연극은 어떤 거니? 라고 해서 제가 미국의 천사들이요 라고 말하고선 금년의 계획들에 대해서 쫙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분은 미국의 천사들? 제니야, 그거 너가 고등학교 때 한 거 아니니? 라고 해서 제가 네! 라고 하자 그분은 그래서 넌 그걸 오디션을 볼 생각이니? 라고 했고 제가 또 네! 라고
어마무시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전 그래서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제 맥베스 공연을 본 걸로 놀려댔죠. 좋다! 좋아! 운명이 오너라. 내가 살려줄게. 한 어린애와 넥터 부부인 거. 그 외 두 사람을 살해했거든. 그런데도 계속 부모님께서는 제니 동성애는 죄악이야. 라고 했고 저는 엄마 나 오늘 살인자 노릇을 했어. 엄마가 가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했죠.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오디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지 단 한 번도요. 매튜 셰퍼드가 죽은 지 1년이 다 돼서 아론 제임스 맥키니의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을 겁니다. 칼, 담당 검사. 절대적으로 사형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지방 검찰청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이 아론이 사형당했으면 싶다가도 아야 안 되지. 또 어떨 때 생각이 또 바뀌고 뭐 왔다 갔다 했지. 개인적으로 깊은 연관도 좀 나지 경찰관의 어머니입니다. 말도 안 되지. 난 걔가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키 게임이다. 아니, 난 걔가 제발 100%의 사형을 처해지길 원해요. 왜냐고요? 이때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진심으로 믿게 되니까요. 아니, 나는 솔직히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요, 그놈들이 로링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요, 내 바에 발을 들이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요, 나 매일매일 5센트씩 이뤄낼 용의가 있어요. 내 말 알겠죠? 미켈슨과 전 사형을 믿지 않아요. 바텐더 셀리. 그건 너무 심해요.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 또 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잘못으로 하나의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셰퍼드의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원한다면 제가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아론은 제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우린 아론을 아론이라고 안 부르고 AJ라고 불렀죠. 우리가 어떻게 AJ 맥키니를 죽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모두 길을. 와이오밍 주의 아론 제임스 맥키니 재판 사건 번호 6381번 바톤 알 부구트 판사단다.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론 맥키니의 재판 중에 검사는 그의 진술이 담긴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좋아. 너희들, 너와 러셀은 화이어사이드에 갔었어. 그래서 화이어사이드에서 너희들끼리 있었어, 그렇지? 네. 좋아, 그럼 화이어사이드를 나와서 어디로 갔지? 어떤 애가 집까지 태워다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호모 같았어요. 호모 같았죠. 호모같이 보였다고? 네, 그렇게 보였어요. 호모 새끼처럼. 좋아, 어떻게 그와 만났지? 아니, 어떤 애가 집까지 태워다 달라길래 좀 취해 보여서 집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그럼 너와 러셀이 그를 데려다 주자고 의논한 건 언제였어? 바에서 했어요. 바에서.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만 좀 물어봐요. 짜증나니까. 알았어요.
대형마트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새끼가 손으로 내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갑자기 거시기를 확 잡더니 내 거시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얘기했죠. 난 호모가 아니니까 한 번만 더 만지면 너는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죠. 난 걔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날 걔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걔가 되졌나 봐요. 무얼로 그를 죽였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주먹, 권총 뭐 이런 걸로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럼 맥주를 좀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트럭에서 그를 때린 원인이 된 그의 첫 번째 말이나 행동이 뭐였지? 말했잖아요. 걔가 도착하자마자 손으로 내 다리를 만지고 내 불안을 잡았다고요. 그럼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몇 번이나 때렸어?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두세 번 때렸... 아니다. 주먹으로 두세 번? 권총으로 한 6번. 그만 때리라고 그가 말했니? 말했죠. 졸라게 맞았거든요. 그가 뭐라 그랬는데? 그만 뛰라고 비명만 질러댔어요. 그리고 러셀이 그를 데려가서 울타리에 묶었겠구나. 네. 러셀은 처음에 웃더니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그 울타리에 묶였을 때 매튜는 의식이 있었니? 예. 걔가 번호판을 보고 경찰한테 말할까봐 고개를 돌려서 번호판을 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내가 혹시나 하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내 번호판이 뭐냐고. 아 근데 그 새끼 벌써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더 팼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너는 확실히 게이들을 싫어하지? 네. 진짜 싫어요. 그들을 증오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아 내가 그런 사람들이 다 증오하는 건 아니지만 그딴 놈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진짜 못 참겠다고요. 그가 널 위협했니? 누가요? 이 게이 친구가요? 그래.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묻자. 왜 그의 신발을 가져갔어? 모르겠어요. 아 이제 내 아들은 못 보는 거예요. 네, 판사님. 배심원으로 선택되어 위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선서한 우리 배심원단은 위 사건을 철저하고 진실되게 심리한 이후에 만장을 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유괴 혐의에 대해서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 아론 제임스 맥키니가 유죄임을 판결했다. 가중 강도 혐의에 대해서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 아론 제임스 맥키니가 유죄임을 판결했다. 1급 살인 및 유괴 혐의에 대해서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 아론 제임스 맥키니가 유죄임을 판결했다. 아론 맥키니의 1급 살인 혐의가 유죄임이 판결된 것은 배심원들이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맥키니의 변호인단은 그들 소속 의뢰인의 3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인 주디와 데인스 셰퍼드에게 접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데인스 셰퍼드는 법정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그중 일부입니다. 내 아들 매튜 셰퍼드는 승리자 같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단하였고 13살부터 죽는 날까지 이에 교정기도 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짧은 생애에서 자신이 승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1998년 10월 6일 내 아들은 세상에 다시 한번 그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998년 10월 12일 그의 22번째 생일을 50일 앞에 두고 나의 장남이자 나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 했었던 생각을 난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걸까? 그는 그가 속한 세상을 어떻게 더 낫게 변화시켰을까? 메슨 공식적으로는 콜로라도의 포트 콜린즈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적으로 레라미 근교의 울타리에 묶여 사망했습니다.
맥케인 씨, 당신은 당신의 친구 핸더스 씨와 함께 그를 거기에 홀로 방치했습니다만 그가 거기 홀로 있던 건 아닙니다. 거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망원경으로 봐왔던 아름다운 저녁 하늘과 별과 달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를 비추는 햇빛과 태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쉬던 눈 덮인 능선에 소나무 향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바람, 영원히 존재하는 와이오밍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그의 친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거긴 그와 함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에게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매튜의 폭행 2번 장례는 증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선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그만둘 때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만 그를 제 아들이라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내 주디가 사형에 반대한다고 인용되었습니다. 매튜가 사형에 반대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다 거짓입니다. 매튜는 사형이 정당화되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형을 믿습니다. 맥케인 씨, 저에겐 당신이 죽는 것보다 좋은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처를 치유할 시간입니다. 어떠한 자비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맥케인 씨, 매튜를 인하여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난 당신에게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나 생일 또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할 때 매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감옥에서 눈뜰 때마다 그날 저녁에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멈출 기회와 능력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갔고 난 그런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맥케인 씨, 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한 사람을 기억하면 당신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디 당신이 장수하여서 매튜에게 그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행에서 우리는 제니가 주연으로 하는 미국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만나볼 수도 있었죠. 전 오랫동안 제 자신이 매튜 셰퍼드 일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일은 사실적이기보단 좀 더 많이 부풀려진 것 같았거든요. 매튜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 같았죠.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전 과거에 제가 한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한 말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듣고 싶은데요.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죠? 어떻게 제가 저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말들을 했죠? 그 울타리의 마지막으로 갔을 때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난 내 차를 타고 거길 갔어. 아시겠어? 도리, 그리고 그와 함께 차에 탔던 그날 마지막 밤을 생각해봤지. 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와, 레나미가 반짝거려요. 그쵸? 그가 있던 그곳에 앉으면 그곳에선 낮은 구름과 함께 레라미가 반짝거리지. 구름에 반사된 비행장의 불빛은 푸른색이었어. 그리고 그 빛은 시내 쪽으로 빛을 내뿜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빛이 당신을 압도한다는 거야. 그는 여기 있었고 난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가 봤던 걸 볼 수가 있어. 그가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 반짝거리는 불빛들이었어. 네, 저희는 마지막 이틀을 1년치 자료들을 포장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6번을 왔었고 200번이 넘는 면담을 했습니다. 제니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멀리서 와이오밍의 레라미에서 그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볼 수 있었어요.
클로징 했어요. 클로징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